웃겨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너무 나 지금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금연 진동님께서 아이고. 적진에 또 투척을 하셨는데 저분이 큰 손이시래요. 그래, 론스타 7조 한동훈이 벌었지 정말 크네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신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해안이다. 그래서 론스타 7조를 잘했다.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은 배신자는 진짜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LHS 혜진님께서 또 슈퍼챗을 이제 함께 보내시면서 정치인의 경우 배신이란 국민 그리고 나라에게만 안 하면 됩니다. 계엄으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우리가 그토록 지지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금부치를 받은 김여사를 보호하려다 계엄한 분이다. 그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영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후끈 달아오르네요, 정말. 두 분의 경쟁이 아주 심하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근데 두 분 말씀이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두 분의 말씀이 너무 다 오르셔가지고 다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지금 자. 꼭 항상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느냐? 그 답은 무조건 한동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시는데요. 무조건 한동훈이 잘한 거냐?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일이 있어서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아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잘 생각 안 하시는 게 있는데 네.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건요. 네네.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 선포했는데 예. 그런데 11월 15일에 뭐가 있었다고요? 공직선거법 1심이 있었죠. 1심 유죄가 나왔다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것도 실형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왜 12월 3일에 그 계엄 선포를 했느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네네. 그 타이밍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는 뭐가 있었냐면 구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구형이 있어가지고 뭐 검찰에서 주절주절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특검이.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특검이 구형 뭐 논고문 이거는 제가 논고문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한번 쓱 봤는데 아, 뭐 별 예. 이야기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형사재판 가면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뭐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기 전에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해요. 예. 근데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잘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헌재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었대. 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데 순진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나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당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젯밤에 내가 바보다 내가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바본데 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냐? 내가 바본데 어떻게 내란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갖다가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이야기 보고 그래서 사형 구형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아까 우리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사상 두 번째 사형 구형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재직 시절에 벌어진 일에 관한 사형 구형은 처음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래서 이 사형 구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다 다르지만 국민 모두 다 참 씁쓸하고 참담하고 마음이 참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형 구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여기 대해서 이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뭐 그냥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황당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셀프 탄핵이다. 그렇잖아요. 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형도 결국은 거의 뭐 스스로 이걸 자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전직이 뭡니까? 검사잖아요. 네. 검찰총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 한 30년 가까이 하면 구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구형을 했을 때 뭐 징역 10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 구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사 윤석열도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사형을 만약에 구형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겠습니까? 뭐 연쇄살인범이나 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사형을 구형했겠죠. 선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런데 아마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뭐 선고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식 웃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약간 그러니까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같아도 것도 그런 있고.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러이러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내가 사형 구형해달라고 내가 법정에서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사형이 된 그런 피고인이 됐구나.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형이 구형될 만한 범죄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은석 특검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를 해도 좀 한참 했다. 그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형이 구형될 만한 그런 범죄였느냐. 지금 이란에서 지금까지 뭐 대충 이야기 들리는 게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3 계엄 같은 경우는 6시간 만에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때 인명살상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계엄이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설령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사형이 구형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컸었던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열린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사형을 구형해야 구형해서. 한다고 주장한 검사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 정말 초현실적이네요. 대통령을 예. 나중에 영화로 만든다면 학생 윤석열이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그 장면과 본인 사형을 구형당하는 그 장면이 아마 초반에 이렇게 네네네. 오버랩 시키면서 시작하는 그런 연출을 아마 영화 감독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명도 그런데 이러는 그때 네. 학생 윤석열은 전두환 당시 네.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검사 윤석열은 현직이었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몇십 년을 갖다 구형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참 뭐 그런 인생 면이 유전이다, 있다. 진짜 인생 예, 유전.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현혁진 변호사 귀한 시간 또 귀한 훌륭한 말씀 잘 들었고 여러분 또 오늘 특히 댓글 관련해서 아주 뜨겁게 논쟁을 벌이신 모습 때문에 아마 저희 오늘 또 이 공간이 조금 더 후끈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이 다 감사드리고. 일리가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마음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